승패보다 더 충격적인 건 17%포인트라는 격차겠죠. 흔들리는 수도권, 총선을 6개월 앞둔 선거에서 17%포인트. 과연 양당이 이번 선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달라질지에 대해서 진짜 승부처인 내년 총선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새로운 당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의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내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강서의 부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진교훈 당선인이죠. 56.52%의 결과. 김태우 후보는 39.37%의 득표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 격차는 무려 17.15%포인트 차이입니다. 어쩌면 사실 양당 모두 다 선거의 승패에 대해서는 어쩌면 예견했을지도 모를 상황인데 이 격차 17.15%포인트라는 예상보다 큰 격차에 양당 모두 놀라는 분위기가 읽혀요. 최종 투표율은 48.7%, 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 38.5%를 상회합니다. 17%포인트, 이 표 격차의 의미는 무엇일지 먼저 양당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예상보다 큰 표차예요? 네, 예상보다 이제 큰 격차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실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그 최종 투표율이 48.7%,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보다 한 10% 정도 넘는 그러한 수치가 좀 나온 것부터가 많은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이번 그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국민들의 이 회초리를 또한 오히려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쇄신을 하고 민생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저는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격차, 이런 선거 결과 보면은 좀 두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난 총선 때는 물론 민주당의 대변인도 아니었고 국회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국민들께서 거대 당시 여당이었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신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렵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낸 메시지처럼 저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 우리 강서 구민들이 지지해줬다기보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김태우 후보죠. 그래서 정권 심판 선거가 되면서 일단은 강서 구민들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오만 이런 건데 민주당이 승리에 자만하거나 오만하면은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변화하는 모습, 정말 민심을 떠받들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역으로 저희들이 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와 당 입장이 냈듯이 우리는 겸허하게 이 국민의 회초리, 이 성격이 무엇인지 이런 민심의 무서움도 꼭 새겨 듣겠습니다.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양당 모두 낮은 자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승부처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에 있을 총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양당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전략실장이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물론 이 김태우 후보가 폭로한 것이 공익에 부합하느냐의 어떤 논쟁적인 사안은 있겠으나 그걸 뒤로 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서 다시 당사자를 공천한 것, 이게 결국 이제 강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았던 영향이었군요. 이제 저희들도 패배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라는 점에서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전재 의원이나 저나 이 서울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일 우선적인 과제는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김태우 후보를 재공천했다는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프레임을 짤 때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김태우 후보를 앞세워놓고 지역 발전론을 프레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순간 사실은 정권 심판이라는 그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흠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짰다고 한다면 지역 발전론이 아니라 아예 야당 심판론. 그러니까 조국의 그 비리를 드러내고 문재인 청와대의 비리를 드러낸 공익 제보자로서의 김태우를 재공천했다고 한다면 김태우가 지역 발전시키는 적임자가 아니라 김태우를 통해서 지금 이 기고만장한 야당을 심판해 줘야 된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한다. 이 프레임으로 같이 맞붙었다면 이렇게 큰 차로 지진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공천과 선거 전략이 매치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를 놓고 지역 발전론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지역 발전론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려면 기업가 출신 또는 도시건설 전문가라든지 지역 발전에 힘이 있는 어떤 경제인 출신의 후보를 내세워서 저인망식으로 밑바닥으로 훑었던 게 훨씬 낫지 않았나 싶고요. 결과적으로 일단은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한 것이 선거 큰 패배의 제일 큰 원인이다. 공천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내내 우리의 그 전략을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으로 맞붙었다면 이 정도 패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패배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승자의 저주란 말이 있고 패자의 또 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 겸허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 이 패배를 교훈 삼아서 내년 총선 승리의 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을 사실은 공천하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일 텐데요.